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자. 바로 돈이 되는 이슈를 따끈따끈한 이슈를 전해드릴 텐데요. 이분은 인맥 대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인맥 대망이 아니라 돈 좀 벌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직접 돈독한 관계를 맺고, 돈독한 관계 이렇게 맺으면서 직접 관찰하고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책까지 출간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이슈, 돈이 되는 시선을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 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경제지죠.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돈 벌 수 있는 핵심 정보 좀 가져오셨을까요? 네, 근데 너무 설명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조금 부담은 됩니다만, 네, 여러분들에게 쏙쏙 알려드릴 수 있게 많은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돈 되는 이슈들을 배워보기 전에 제가 먼저 박수호 기자께 네. 개인적으로 네. 세 가지 질문만 좀 네. 드릴게요. 나에게 돈은 무엇인가요? 네, 돈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네. 시간의 주인, 네. 그렇죠.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뽑아내는지 네, 이런 뭐.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돈을 좀 벌어봤다, 아니다. 항상 이제 ING다. ING다. 네, 계속 벌고 있다. 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살짝 모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돈 좀 벌어보신 것 같습니다. 벌었다고 말하면 또 이게 요즘 본업을 네. 부캐처럼 생각하고 네네네네. 또 이 직장 외 수입을 네네네. 오히려 본업처럼 네네네네. 벌어들이고 계신 분들이 꽤 네네. 많더라고요. 엔잡러 뭐 이런 분들도 많죠. 그렇죠. 네네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나는 돈 버는 게 쉽다, 아니다? 뭘까요? 쉽다고 자만할 때 항상 돈을 잃고요. 정말 어렵게 생각하면 잘 벌리더라. 나중에 결과가. 네. 네, 네. 자만하면 안 된다. 네네네. 돈 좀 벌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더욱 신뢰가 갑니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돈 버는 이슈들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어떤 이슈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장안의 화제입니다. 작년부터 실리콘밸리가 배워야 된다, 실리콘밸리 은행을 또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오늘의 첫 주제는 미국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 실리콘밸리 은행 이야기를 먼저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너무 시끄러운데요. 네, 이 은행이 이제 서부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이제 벤처기업들이죠. 이 벤처기업들이 잘 되니까 여기에 있는 벤처기업들의 자금을 운영하거나 융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은행에 맡겨주겠다. 그래서 SVB,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돈을 맡기면서 이 은행 자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1983년 기준으로 첫 창업을 했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산이 2천억 달러 정도 되고 미국 16위의 그런 의미 있는 성장을 거두었던 그런 은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 건가요, 대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벤처 기업의 흥망성쇠랑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 자체가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몰려 있는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벤처 기업이 잘 되면 은행도 잘 되고 벤처 기업이 안 되면 은행도 안 되고 이렇게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벤처 기업이 안 됐나?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게 좀 약간 그 심리가 조금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작년까지만 해도 성적이 좋았는데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SNS상으로 약간 좀 부실한데 힘든데 그러니까 예금을 하고 있던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갑자기 뱅크런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말에도 돈을 빼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일시적으로 갑자기 돈이 훅 빠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SVB가 부실이 왜 일어났느냐? 전략적으로 보면 괜찮았던 사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벤처기업들은 아무래도 그 갑자기 돈을 벌게 되면 이거 어디다가 돈 맡겨두지 했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 이름부터 실리콘밸리 은행 하면 약간 좀 그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여기다가 돈을 좀 맡겨놨는데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래서 이걸 좀 안정적으로 그럼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미국 국채 이런 데다가 많이 좀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국채는 장단기 뭐 10년물, 3년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간에 좀 빼기가 쉽지는 않고 중간에 뺐을 때 수익률이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장기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묻어놓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묻어놓은 돈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스타트업들이 돈을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국채에서 이걸 팔아서 그러면 돈을 저기 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맞다 보니까 이거 부실로 가나 하다가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갑자기 이제 일반 그 고객들도 다 돈을 빼면서 일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됐고 이 무너진 거를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금융 당국이 이틀 만에 그럼 일단 파산 신청을 해서 이걸 파산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만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 금융 위기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한적이다. 일단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지금 하는 그 전략들이 대출 예금을 하고 나서 이걸 대출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였으면 대출을 못 갚는 업체들이나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사람들의 그 부실들이 막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국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했던 거가 지금 이제 만기의 수익률과 지금 수익률이 안 맞아서 벌어진 사태라서 아주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들이 다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움직이면 약간 조금 흔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미국의 금융당국이나 한국의 금융당국 모두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만의 이 부실 사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제한적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심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요즘 코스닥 상승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이런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과열되고 있는 양상인데 특히 에코프로비엠에 관해서 증권사 의견들이 아주 상이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에 직접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상황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본인들도 일단은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서 IR 담당하는 쪽에서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매도 의견을 많이 냈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좀 그래도 매수할 수 있다. 아직까지 목표가를 낮추진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 보고서를 낸 쪽은 어디냐 봤더니 맥커리 증권 최근에 보고서 냈는데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종가 20만 원 넘어가게 되는데 12만 원에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를. UBS 증권은 13만 원에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JP 모간 물론 이제 외국의 증권사 중에서 JP 아닌 곳도 있습니다. JP 모간 같은 경우는 종전에 있던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낮은 목표가를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19만 원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내려올 기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오른 LNF는 어떻게 보십니까? LNF는 좀 좋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주가가 에코프로비엠과 비교를 했을 때 퍼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LNF는 좀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동안에는 2차 전지 업체랑 중간에 끼고 그다음에 LNF 같은 이제 소재 회사를 사실은 2차 벤더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아시겠지만 3조 8,347억 원 가량의 그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직접 맺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테슬라가 직접 이제 2차 전지까지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NF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정을 일시적으로 좀 받았는데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게 이제 지금 이 공급량이면 테슬라 52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2026년에는 40만에서 43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26년 이후에 실적 추정치는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LNF는 상대적으로
프로비엠에 비해서는 저평가됐다.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2차 전지 말고 관심이 좀 덜한 성장주 가운데 대안을 좀 찾아보겠다 네. 이런 투자자들이 또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 바이오 종목들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성장주라는 게 기술주가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기술주가 그동안 좀 올랐다라고 하거나 좀 최근에 또 AI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I 관련주 오르고 막 이러다 보면 야, 2차 전지 올랐지, AI 올랐지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은 뭐지?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락폭이 컸고 지금도 그 다른 종목들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있으니까 이쪽을 좀 들여다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를 좀 봐야 된다 이런 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한투자증권 이런 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소외주라고 하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를 이제 소외주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쪽에서는 이제 그동안 3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주도주에 좀 벗어나 있지만 앞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중에서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쪽을 좀 보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계속해서 저희 매경TV에서 좀 다뤘습니다만 휴미라라는 그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거 좀 힘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유플라이마의 미국 FDA 승인이 5월에 있고 또 발매 이후에 사보험 등재 등 호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본다고 하면 바이오주 그냥 넘기기엔 좀 아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최대 주주로 있는 영상인식 인공지능 AI 업체 네. 이 알체라가 또 요즘 시끄럽던데 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체라는 지금 이제 그 사실은 그 뭐 챗 GPT나 이런 것 때문에 AI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상장까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와, 또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또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으니까 야 이거 뭐 모든 이제 부잣집들이 투자했고 AI 회사고 테마 다 엮였으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알체라 주주들이나 아니면 알체라에 투자했던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좀 보니까 알체라가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을 하면 3년 내에 흑자를 전환하거나 이렇게 유의미한 실적을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3년 앞으로 이제 2024년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적자가 좀 줄어들면 좋겠는데 지난해 알체라의 영업 손실이 168억 원입니다. 그럼 전년에 111억 원이었는데 네네. 50억 이상 더 늘어났으니까 이러면 이거 이러다가 이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우려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알체라 좀 주식을 좀 힘들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네. 이 알체라를 계속 보면 흑자를 계속 못 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기인데 네. 사실은 그 상장 전까지만 해도 작년 올해 이런 데는 흑자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주주들이 좀 뿔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IPO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IPO 시장에서 지금 오랜만에 그 1월달, 2월달에 따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9곳 정도가 지금 상장을 했는데 이 중에서 첫날 따상,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른 그 기업들을 보니까 미래반도체, 또 오브젠, 스튜디오 미르, 꿈비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꿈비 최근에 대표님 뵀는데 꿈비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유아용품, 가구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디지털 온라인 쪽으로 해서 특화돼 있으니까 이쪽도 굉장히 잘 됐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 IPO 회사들이 반짝 상승을 하면서 이쪽 시장이 이제 야, 다시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공모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대여급 IPO 종목들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